부자는 돈을 움직이고 가난은 돈에 움직인다. 돈은 당신이 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이 돈의 종으로 살 수도 있다. 우린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산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삶, 더 나은 미래.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휴일조차 마음이 불안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로부터 시작되는 부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두 명의 삼촌. 둘 다 열심히 일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이었다 한다. 오늘은 돈의 근본적인 심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돈이란 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자유를 얻고 누군가는 평생 일한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다. 그 빈자리를 두 명의 삼촌이 나눠 채웠다. 큰 삼촌은 교육자이자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학문을 중시했고 좋은 직장이 인생의 안전망이라 믿었다. 계획표와 안정, 성실이 그의 언어였다. 작은 삼촌은 사업가이자 투자자였다. 학교 성적보다 돈의 흐름과 자산의 구조를 먼저 보라고 했다.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길을 만들어야 삶이 가벼워진다고 강조했다. 소녀는 날마다 두 조원 사이에서 흔들렸다. 공부해서 좋은 자리로 올라가라. 작아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 출발점은 달랐다. 하나는 안정의 법칙을, 다른 하나는 흐름의 원리를 믿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다. 큰 삼촌의 권유로 시험을 준비해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들어갔다. 책상은 늘 반듯했고 월급날은 정확했다. 마음 한켠에는 진짜 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의 통장 화면이 스쳤다. 잔고가 많으면 표정이 가벼워지고 결제일이 다가오면 얼굴이 굳는 월급 리듬.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월급날의 기분으로 산다. 그날 저녁 다짐했다. 내 기분을 돈이 정하게 두지 않는다. 월급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사람을 묶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삼촌은 늘 말씀하셨다.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일한다. 두려워서 월급을 쫓고 두려워서 모험을 피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고 욕망 때문에 소비한다. 이 두 감정이 돈의 노예로 만드는 주 원인이다. 두려움은 돈을 쫓게 만들고 욕망은 돈을 흘려보낸다. 결국 일할수록 피로해지고 살수록 비워진다. 진짜 부자는 감정으로 돈을 다루지 않는다. 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생겨도 들뜨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기회를 잃는다. 부자는 실패를 배움으로 기록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포기로 받아들인다. 행동은 손실을 남기지만 두려움은 후회를 남긴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해보기로 했다.
금액은 적지만 내가 자리에 없어도 들어오는 돈의 흐름, 반복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주식은 마음이 약하면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단순하고 더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한 걸 찾았다. 바로 자판기였다. 처음엔 이게 무슨 부자의 길인가 싶었다. 작고 허름한 자판기 한 대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작은 사업의 본질을 완전히 담고 있었다.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음료를 채울 것인가? 얼마의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얼마마다 리필을 해야 하는가? 설치 후 첫 일주일이 지나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삐걱거렸지만 내가 자리에 없어도 눈에 보이는 숫자 몇 개가 찍혔다. 비록 하루 몇천 원, 많아야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그 돈은 내 손으로 일해서 번 게 아니었다. 시간이 일했고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작은 숫자 앞에서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 이런 거구나.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는 자판기에서 들어오는 몇천 원을 보며 처음으로 자산이 일하는 느낌을 체감했다.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던 돈이나 대신 일하는 세계. 그때 처음으로 작은 성취감이라는 걸 맛봤다. 누구에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뭔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 자판기는 큰 돈을 벌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줬다. 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감각을 깨우쳐줬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 학교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교는 성적을 평가하고 선을 넘지 않고 문제를 잘 풀고 가르친 방식대로 잘 따라오는지 평가한다.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였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학교는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쳤지만 세상은 자신의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보상했다. 그는 깨달았다. 공부를 잘해도 가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성적이 높아도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학교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흐름을 만드는지는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 학교는 문제를 다 맞히는 아이를 칭찬하지만 세상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모든 부의 시작은 재정 지식이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왜 머무는지, 왜 빠져나가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걸 깨달은 순간 그의 눈앞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나는 월급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내가 만든 흐름으로 살아가겠다. 그는 자판기에서 들어오는 몇천 원을 보며 처음으로 자산이 일하는 느낌을 체감했다. 돈이나 대신 일하는 세계. 자판기가 작은 돈을 벌어다 준 그날 이후 그는 갑자기 두 삼촌의 조언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큰 삼촌은 말했다. 지금처럼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살아라.
대출은 조심하고 위험한 건 피하는 게 맞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큰 삼촌의 인생은 항상 월급이 들어오는 방향만 보고 있었다. 월급이 끊기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구조였다. 반대로 작은 삼촌은 말했다. 내가 일할수록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자산은 내가 쉬고 있어도 일한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흘러들어오는 돈. 그게 너를 자유롭게 만든다. 큰 삼촌의 말과 작은 삼촌의 말이 마치 두 개의 길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는 안전하지만 반복되는 길. 하나는 두렵지만 넓게 열리는 길. 시간이 흘러 자판기 사업은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었다. 한 대였던 자판기는 곧 두 대, 세 대가 되었고, 한 달에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월급과는 별개의 추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투자한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남짓이었다. 재고를 채우고 매출을 확인하고 고장 여부만 살피는 정도. 몸은 회사에 있어도 자판기는 쉼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물론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처음 설치한 위치가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어 거의 팔리지 않던 달도 있었고, 기계가 고장나 수리비가 수익을 삼켜버린 적도 있었다. 그런 실패들은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그는 한 가지를 되새겼다. 그래도 이건 내가 시간을 팔지 않고 벌어들인 돈이다. 그에게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작은 구조 하나가 앞으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삼촌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됐다. 자판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던 삼촌이 갑자기 물었다.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의 차이가 뭔지 이제는 좀 감이 오냐? 나도 나름 당당하게 대답했다. 자산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고, 부채는 돈이 나가는 거죠. 삼촌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다면서도 정작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며 살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삼촌은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생각해봐라. 큰 집, 새 차, 명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출을 늘리는 것들이다.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빼가는 구조지.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때 나는 집을 사면 무조건 자산이 늘어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 집은 필요하지만 그 집이 내 통장에서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비싼 장식품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지출은 나를 벌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비우게 하는가? 부자들은 돈을 통해 배우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을 통해 싸운다. 돈은 도구이며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개입될수록 돈은 사라진다. 돈은 인간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본성을 확대할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질투로, 부자는 배움으로 돈을 대한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현실의 결핍에서 아이디어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에서 불평을 만든다. 작은 삼촌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보여줄게. 삼촌은 냅킨 한 장을 꺼내더니 펜으로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월급이 들어오지?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빠져나가냐? 세금이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 카드가, 생활비. 삼촌은 내가 말한 순서를 그대로 화살표로 이어 그렸다. 월급, 세금, 대출이자, 카드가, 생활비, 그리고 다시 월급.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도는 길이다. 보너스를 받아도, 연봉이 올라가도 이 원은 조금 커질 뿐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봤다. 내 삶의 동선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느낌이었다. 삼촌은 다시 냅킨의 빈 공간에 4칸짜리 상자를 그렸다. 자, 이제 여기 봐라. 이 4칸이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다. 왼쪽 위에는 직장인, 왼쪽 아래에는 자영업자, 오른쪽 위에는 사업가, 오른쪽 아래에는 투자자라고 적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몸을 팔아서 번다. 내 월급처럼 말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과 돈을 움직여서 번다. 내 자판기가 그 시작이고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가 어디 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옮겨갈 건지만 분명히 정해라.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림길이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 왼쪽에 서 있었다. 하지만 자판기라는 작은 경험을 통해 오른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버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해갔다. 월급은 여전히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월급만 바라보지 않았다. 작은 자판기에서 시작된 흐름, 그 흐름을 하나씩 더 만드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같은 자리를 도는 사람의 차이는 극적인 행운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바꾸려는 결심일지 모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자유를 사모읍니다. 오늘은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의 철학을 바탕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제 생각을 함께 얘기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는 월급날의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흐름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쫓아다닐지 아니면 움직이게 만들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작은 흐름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만으로 오늘 영상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